수명 유전자 29개. 같은 유전자인데 어릴 때는 수명을 늘리고 늙으면은 수명을 줄였습니다. 정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DNA가 나이에 따라 친구도 됐다가 적도 되는 이유, 그리고 왜 그 효과가 성별에 따라 거의 정반대였을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3가지예요. 첫째, 쥐 6,400마리를 평생 추적해 찾아낸 노화 유전자 29곳. 둘째, 청년기엔 도움이, 노년엔 도구로 뒤집히는 한 유전자의 두 얼굴. 셋째, 남녀에서 거의 다른 우주처럼 작동하는 2개의 노화 시스템. 논문은 네이처 2026년에 실린 노화와 사망에서 유전적 체세포적 트레이드오프의 동역학이에요. 시작해볼게요. 자, 이 논문이 왜 특별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30살의 피로와 40살의 피로가 다르다라는 거. 어릴 땐 운동하고 자면에 회복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이 자도 다음날이 무겁다는 그 감각. 사실 이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다른 모드로 전환됐다는 신호예요. 근데 그 모드가 정확히 언제, 어떤 유전자가 켜고 끄는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화 유전자 연구는 사람의 게놈을 훑어 장수와 관련된 변이를 찾는 방식이 주류였어요. GWAS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시점에 유전자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시점 또는 사망 후 데이터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가 어릴 땐 어떻게 작용하고 늙으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논문은 그 빈자리를 정면으로 채웁니다. 쥐 6,400마리를 평생 따라가면서 42일짜리부터 1100일까지 전 구간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나이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 측정했어요. 나이별 유전자 작용을 이렇게 정밀하게 그려낸 연구는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뭐였을까요? 이 논문은 노화 유전학의 가장 큰 미해결 문제 4개를 한 번에 다뤘어요. 첫째, 어떤 DNA 변이가 수명을 좌우하고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둘째, 그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갈라지는가? 셋째, 어릴 적 큰 몸이 일찍 죽는 현상은 진짜 한 묶음의 유전자 때문인가? 넷째, 진화 이론들이 예측한 패턴이 실제 데이터와 맞아떨어지는가? 질문이 명확해졌으니 어떻게 풀었는지 봐볼게요. 연구팀은 미시간 대학에서 만든 UMHET3라는 특별한 쥐를 썼어요. 4종의 쥐를 교배해서 만든 잡종인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형제 쥐들끼리도 유전자가 어디는 같고 어디는 달라요. 쥐 한 마리가 1100만 개의 DNA 변이의 자연스러운 조합을 들고 있는 셈이고 이걸 6000마리 모으면 사람의 자매 연구를 압축한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이 쥐들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했어요. 출발 시점은 사춘기인 42일, 마지막 절단점은 1100일, 사람으로 환산하면 사춘기부터 100세까지를 한 코호트로 본 셈이에요. 6,400마리 중 1100일 넘게 산 쥐는 559마리였습니다. 약 8.7%만 그 나이를 통과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트릭이 등장해요. 보험사가 사람의 사망률을 계산할 때 쓰는 액튜어리얼 매핑이라는 통계 기법을 유전체에 적용했어요. 나이대별로 살아남은 쥐들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누가 더 오래 사는지를 결정하는지 본 거예요. 이러면은 한 유전자가 어린 쥐 사이에서는 효과가 없다가 늙은 쥐 사이에서만 효과가 나타나는 식의 시간, 의존적 작용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찾아냈을까요? 이게 이 논문의 진짜 핵심이에요.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좌, 연구팀이 비타라고 이름 붙인 게 정확히 29가에 발견됐어요. 한 곳은 효과가 거의 평생 지속됐고 어떤 곳은 어릴 때만 작동하다가 사라졌고 또 어떤 곳은 늙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거예요. 29가해 중 12개의 유전자좌가 나이에 따라 효과의 부호가 뒤집혔어요. 어릴 땐 수명을 늘려주던 유전자가 이제 같은 쥐가 늙어가면은 수명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이걸 폴라리티 인버전, 우리말로 옮기면 극성 뒤집힘이라고 불러요. 한 유전자가 청년기 친구이자 노년기적 두 얼굴을 가진 셈이에요. 이 패턴은 사실 1957년 윌리엄스라는 진화학자가 제안한 기량적 다면 발현 가설하고 정확히 들어맞아요. 젊을 때 번식과 성장을 도운 유전자가 노년의 건강을 희생한다는
진화가 일찍 죽는 걸 막을 수는 있어도 늙는 걸 막을 동기는 없다는 그 가설이요. 그동안 이론으로만 있던 이 가설을 실제 유전자 위치까지 짚어준 연구입니다. 다음 발견이 또 강렬해요. 어린 시점에서 암컷이 수컷보다 평균 81일 더 오래 살았어요. 같은 환경, 같은 먹인데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725일 즈음 가면은 이 격차가 사라집니다. 즉 어릴 적 암컷의 수명 우위는 영원하지 않고 늙음 앞에선 평등해진다는 거죠. 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유전자들의 상호작용 자체가 성별마다 거의 다른 우주였어요. 연구팀이 검사한 1471개의 유전자 짝짓기 효과 중에 남녀 양쪽에서 똑같이 통한 건 단 2개뿐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0.1% 수준이에요. 즉 수컷의 노화 유전자 네트워크와 암컷의 네트워크는 같은 종 안에서도 거의 분리된 시스템처럼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팀은 또 하나의 유전자 묶음을 찾았어요. 체중과 수명의 관계를 조절하는 소마 유전자좌예요. 어릴 적 큰 쥐는 일찍 죽는다는 건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한 가지 효과가 아니라 30개 유전자좌가 만들어내는 트레이드오프였어요. 19개는 어린 시절 큰 쥐의 사망 위험을 높였고 11개는 반대로 늙은 쥐일 땐 큰 쥐의 사망 위험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정리하면 이래요. 번식기 절정에 체중 1g이 늘어날 때마다 수컷은 수명이 14.3일 짧아졌어요. 반면 암컷은 3.7일, 거의 4배 차이예요. 같은 1g의 무게가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한 거죠. 마지막으로 후보 유전자가 추려졌어요. 가장 유망한 건 비타구비 안에 있는 아페하라는 유전자예요. 이름이 좀 낯설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유전자, 사람의 장수 유전체 연구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신호로 잡혔어요. 멘델리안 무작위화라는 인과 분석으로 검증했더니 사람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쥐와 사람을 잇는 거의 첫 번째 다리가 놓인 셈이에요.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뜻일까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노화 치료는 모두에게 같은 약을 같은 양으로 줘선 안 된다는 거. 같은 약이라도 청년기엔 도움이 되다가 노년엔 해가 될 수 있고 남성에겐 효과적이지만 여성에겐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미래의 항노화 치료는 나이대별, 성별별, 정밀의학으로 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요즘 화제인 라파마이신 같은 엠토르 억제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실험에서 수명을 늘린다는 결과는 많지만 그게 어느 나이에 시작해야 하고 남녀에게 같은 효과인지는 아직 모호했어요. 이 논문이 시사하는 건 같은 약이라도 시작 시점과 성별에 따라 효과가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 설계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이 신호죠. 또 하나, 이 논문은 노화를 고장이 아니라 진화가 협상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유전자가 노년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그 협상 자체를 이해해야 거기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의학과 유전학이 만나는 지점이고 이게 앞으로 노화 연구의 메인 트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연구도 한계는 있어요.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이게 쥐 연구라는 점이에요. 이제 쥐와 사람이 노화 경로를 많이 공유하긴 해도 또 100% 같진 않아요. 아페아처럼 이제 사람 GWAS와 매칭되는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약물을 적용해 검증하려면은 임상 시험이 필요해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은 사육 환경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서 키웠느냐, 어떤 코호트였느냐 같은 비유전적 요인이 늙은 쥐의 수명 변동에서 절반 가까이를 설명했어요. 즉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유전자의 상호작용까지 같이 봐야 진짜 그림이 나와요. 오늘 본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노화 유전자는 한 얼굴이 아니라 나이마다 다른 얼굴이고 그 얼굴은 성별에 따라 또 한 번 갈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를 빼고는 노화 치료를 말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